규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염이 심각하니까 100개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개라는 숫자는 후쿠시마 사고 다른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 온 세계 다 10분은 100개 정도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만 100배까지 100배 올라갔어요. 왜요?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는 거 없어요. 근데 100배로 오염되는 거 후쿠시마 10분 누가 먹고 싶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초등학교 금지기에서 읽었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윤석열도 윤석열도 정권은 방사능 오염이 다 체크하고 거부했어요. 오염이 되고 있는 거는 윤석열은 하나도 안 해요. 여기서 오염을 일본 진입파 매군 거니까 일본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예? 이거 다 오염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입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일본에 여행 가는 바보들이 다 여기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여행 갔어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는 일본 오염 심각하다 의식도 스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도 알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윤석열이니까 그만 그런 말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국민당 지지하는 사람이 같은데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거 막으려고 부산에 있는 노뉴 부산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이 하고 싶어했던데 학습 때 할 때 일본인 강사 받은 거예요. 일본인 강사 안 돼. 잘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물론 대학 선생도 있고 계속 하는 작가 선생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 내가 그때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이거 스톱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스톱할 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난달에 변호사 선생님과 여기 나와서 류재선 선생님 변호인 그 선생님과 여기서 1만 명 모여서 파면은 해야 되지만 파면만 하면 안 돼. 파산도 시켜야 된다고 1만 명 모여서 우리 이사로 서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참가했어요 그날이. 그런데 선생님 연락을 하면 아직도 1만 명 안 된다고 하니까 모두 하세요. 전용 이사잖아. 많이 해도 괜찮아. 윤석열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폐쇄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김건희도 감옥에 갈 건데 나오면 돈이 없도록 돈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고생하고 살아있는 거야. 그거는 둘이 알아보려야 됩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 이유에서 종전 확립된 실무례와 다른 두 가지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째,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구속기간 연장 사유로 산입하지 않으면서 체포시효의 사항 제13항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어보아도 법원의 해석처럼 읽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간 산정에서 종전에 1일 1단위로 산입하던 것을 시간, 분까지 쪼개서 산입하였습니다. 적부심사 때와 같이 시간 단위로 산입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에서는 시간 단위로 빼라,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단위로 빼라고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주요 이유를 들어 종전 실물에 따를 경우보다 15시간 30분가량을 먼저 구속 만료 기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해석 범위가 법률 규정의 문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법원의 두 가지 해석은 법률 규정 해석에 위반된 것임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경우에 검찰로서는 당연히 불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지금껏 그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속집행정지 관련 즉시항고 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례가 위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런 이유를 이번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에서도 즉시항고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말하는 그 헌재 결정문에서 헌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일 뿐이고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와는 다르다 라며 두 제도를 구분하여 위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검도 이런 법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즉시 석방하려고 지시하는 것은 법률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도 특수본 일선 검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특수본은 검찰총장의 위법한 지시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과 공소 제기 과정에 관한 것일 뿐이지 형사 본안 재판이나 헌재 탄핵 사건에 직접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재도 이미 형사재판과 구분된 파면 사유에 대한 재판임을 밝히고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법원이 위법한 해석으로 확립된 실무례와 다른 결정을 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법원 결정에 승복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행위에 사법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힘찬 발언해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윤석열 파면 확실히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행진을 준비합시다. 민주인을 함께 부르면서
숙고해야 한다며 여전히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숙고를 운운하며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행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인사권은 잘도 행사하면서 유독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련해서만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등 한덕수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등 구질구질한 이유들로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헌재의 결정에 따라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자리입니다.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